김영욱 부산 진구청장 당선자는 민생과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지부진했던 지역의 수건 사업을 풀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은 벗어났지만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혈액 수급 우려는 여전합니다. 1초의 따끔거림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부산을 글로벌 영어 상용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첫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두 기관은 글로벌 영어 도시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5월 말 기준 동백전 발행액이 1조 650억 원에 달하면서 이 속도라면 7월 말에는 확보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욱 부산 진구청장 당선자는 민생과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수십 년간 지지부진했던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김영욱 부산 진구청장 당선자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계금동에 위치한 미군부대 부지에 공원과 체육시설을 결합한 스포츠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한 투자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가진 부산 진구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에 관한 문제는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당선자의 5대 핵심 공약은 중심도시 재도약으로 압축됩니다. 먼저 어린이 대공원과 시민공원, 송상현 광장을 잇는 새로운 관광벨트 조성이 추진됩니다. 또 부산 진구를 둘러싼 엄강산과 백양산, 황령산을 둘레길로 연결해 도심 속 힐링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거점형 돌봄센터를 운영해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복도로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육교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서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도심철도시설 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데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범천철도 차량 기지로 인해 도심 발전 저해 등 불편을 감수한 만큼 이곳 부지 활용과 개발 계획에 우리 부산 진구가 반드시 참여하여 우리 구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김 당선자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명권 세대별 특화거리 조성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육성을 방안으로 내놨습니다. 특히 정당을 떠나 모든 지역 주민과 원팀을 이뤄 부산 진구의 미래를 함께 밝혀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동안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뉴스나 재난 문자로 종종 접해보셨겠지만 헌혈자가 줄면서 혈액 수급 역시 3년 내내 초비상이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요즘은 상황이 어떨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헌혈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헌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 시간을 내서 찾아와야 한다는 귀찮음 때문에 저도 10여 년간 헌혈을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헌혈의 집에 머물면서 혈액 수급 과정을 살펴보고 이 꾸준한 헌혈에 저도 첫 발을 내디뎌 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부산의 한 헌혈의 집, 오전 10시 20분. 첫 헌혈자를 시작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예전부터 해왔었는데 그 30번 하면은 은장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코로나 일상 회복에 특히 이곳의 경우 지자체가 헌혈 주간을 운영하면서 최근 하루 평균 방문객이 40-50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헌혈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방문객의 60%가량. 3분의 1 정도 못하실 때도 많아요. 여자분 오시는 분들 3분의 탈락률이 1이나. 굉장히 많이 높아요. 저는 헌혈을 할 수 있는지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설문지에 답변을 하고 간호사 문진을 합니다. 해외나 국내의 헌혈 제한 지역에 거주,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면 헌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선, 전립선 비대증, 탈모증, 여드름 치료제 등에 들어있는 약물은 여성 수혈자에게 전달됐을 때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확진됐더라도 완치 후 10일이 경과하면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피 검사도 합니다. 혈액과 지혈을 위한 혈소판 수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혈색소 수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혹시 부적격 판정이 나오진 않을지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오늘 되세요. 아, 돼요? 네. 다행이다. 오늘 통화를 네. 하세요. 오늘 좋으세요. 네. 다행히 합격 판정. 헌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전혈이 있고요. 그리고 성분 헌혈이 있는데 성분 헌혈은 혈장과 혈소판 헌혈로 많이 나뉘고 있고요. 혈소판은 일단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 네. 경우에는 헌혈 자격이 안 됩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헌혈 의자에 누웠습니다. 잘 움직이지 마세요. 따끔합니다. 혈소판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오늘 이 혈소판 헌혈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 키나 몸무게 그리고 혈관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권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전혈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정도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헌혈을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1년에 할 수 있는 헌혈 횟수는 5회가량. 헌혈을 하면서 소정의 기념품을 고릅니다. 헌혈 한 달 후에는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 결과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치. 전국에서 매일 최소 5,700명가량이 헌혈을 해야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은 벗어났지만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혈액 수급 우려는 여전합니다. 10대와 20대가 여전히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 2월, 7, 8월에는 고질적으로 혈액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힘을 내고 헌혈에 참여를 해주신다면 수혈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액의 70%는 백혈병과 암 환자들에게 공급됩니다. 특히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급성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40% 이상. 혈액은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 없고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어 꾸준한 헌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인구 1000명당 한 면꼴인 RH- 혈액형처럼 희귀한 혈액형은 헌혈 참여가 더욱 중요합니다. 헌혈할 때 1초의 따끔함만 참으면 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용기를 냈을 뿐인데 특별한 보탬을 준 것 같아 오늘 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합니다. 여름휴가 가시기 전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마음 나누기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자가 간다, 안수민입니다.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30분쯤 중구 남포동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 8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팀을 투입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사건 2시간여 만인 22일 오전 6시 30분쯤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검거해 피해 물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1시쯤 만덕 1터널을 지나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차량에서 불이 나 엔진룸이 모두 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3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코로나 확진자는 4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일 이후 3일 만에 다시 500명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2일 기준 위중증 환자는 6명으로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29%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확진자는 2,30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22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입국한 한국인 A씨와 외국인 B씨 등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 2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독일에서 21일 오후 4시에 귀국했는데요. 입국 전인 18일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미열과 인후통, 무기력증 등의 증상과 수포성 피부 병변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B씨는 원숭이 두창 음성 판정을 받았고 수두 감염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은 3에서 6% 수준으로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밀접 접촉자는 21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공항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터널이 생긴 건 아닌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동백전 발행액이 1조 650억 원에 달하면서 5월 말 기준 확보된 예산 65%가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확보된 예산이 이 속도라면 7월 말 확보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액이 1,000억여 원이었지만 올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0억 원 미만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동백전의 충전 한도나 캐시백 비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3일 글로벌 영어 상용도시 조성을 위한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첫 실무회의가 부산미래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이 핵심 공통 공약으로 내놓은 영어 상용도시, 영어 교육도시 조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글로벌 영어도시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부산형 영어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서관과 폐교를 활용한 영어 친화 환경 조성, 영어 전문 인력 발굴과 양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외 언론 유력 인사 5명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초청 행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한 글로벌 인적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미디어 분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는 모로코 국영통신사 마그레이브 대표, 베네수엘라 신문사 엘 우리베르살 부사장, 우간다 방송국 부간다 대표이사, 베트남 신문 또이케 편집장, 우즈베키스탄 국영방송국 부사장 등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 사업 소개와 디지털 미디어 선진 강국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설명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향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아세안 지역 미디어 분야 공동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디어를 매개로 아세안 공공외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전국적인 장마 시작을 앞두고 여름철 자연재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23일 부산시 전 부서와 16개 구군, 경찰, 소방, 기상청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점검회의에서 부서별 추진한 사전점검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대책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시는 장마철 호우 대응을 위해 매뉴얼에 따른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침수와 산사태 등 385개소의 재해 우려 지역의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등 폭염 피해 저감 시설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